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칭 다원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지하게 받아주시네요. 농담이었는데. 어, 앞에 선생님들이 조금씩 길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어온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상은 했고요. 저는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등급 비율이 1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 반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다, 1등급이 나왔다. 자, 예전에는 학생 전체의 4%가 1등급이었는데요. 아시죠? 이미 여기 대치를 주름 잡고 있는 학원들과 거기를 주름 잡고 있는 선생님들, 반 정원들만 합쳐도 기본적인 1등급 수가 아닌 2등급 수까지 꽉 찹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사이다 인재, 여기 있는 S반 인원만 합쳐도요, 모든 학교 다 합친 거 2등급 이상 됩니다. 그럼 거기서 1, 2등급이 다 나와야 되고, 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검은 생각이라든가, 학원 이름을 대놓고 댈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저기 있는 다찬, 모래탐구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탑반만 합쳐도요, 이미 3등급까지 다 찹니다. 근데 의외로 설명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본인 수강 후기 또는 본인의 자랑에서 이런 1등급이 있다, 이렇게 해서 1등급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고정된 콘크리트 층 4%가 아닌 5%부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제 기준 실력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운 아니면 속도, 그날의 컨디션,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연습을 했던 문제가 나왔는지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정말 최상위 4%가 아니고요, 5%부터 20%가 가장 치열한 위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든 학교들 내신을 보면 고정으로 1, 2등을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요, 점수와 등급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비대치권만 가도 확실하게 전교 1등이다 하는 친구들은 1.03, 1.02 드물게 보입니다. 근데 주위를 보면요, 1.5 아니면 1.6이 전교 1등이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이유는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학뿐만이 아니고 타 과목도 마찬가지.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자, 이 비슷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요건 예고요. 중간 100점이 기말 60점대로 뚝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81점에서 9점이 올랐을 뿐인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무슨 말이죠? 점수가 굉장히 빽빽하게 몰려 있다는 겁니다. 학교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 있는 100점이 60점은 휘문 거고요. 밑에 있는 81점이 90점으로 올라간 거는 중대부고입니다. 중대부고는 9점 차이가 4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모든 설명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답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죠.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에서 20% 사이 친구들에게 정말 오답이 크게 그 아이의 점수를 결정짓는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똑같이 어렵고요. 본인이 틀리는 문제는, 저는 학생들 기분이 상하지 않게 우리 VIP 고객님 또 틀리셨네요, 다음 학기에 또 배우러 오셔야겠나로 얘기하는데요. 재작년 단대부고에서 수학을 전교 1, 2등 하던 친구는 한 문제를 8번까지 틀렸습니다. 한 번 오답하고 한 일주 지나고 던져주면 또 틀리고 시험 직전까지 틀리고, 이 친구는 끝끝내 저한테 얘기했죠. 이건 틀려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입니다. 수업을 할 때 오래 배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데요. 자, 중3 여름방학 때 수업했던 교재에서 칼라를 바꾸고 글씨체를 바꾼 다음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교재가 똑같아요. 학생들은 모릅니다. 자, 그런 다음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들고 옵니다. 학생들은 모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우리 VIP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테스트 지도
일부러 똑같이 준비합니다. 틀렸던 문제를 비교하면 또 틀립니다. 이 친구들이 오답을 안 했을까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나면요. 가물가물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내신 때 바짝 오답을 했다. 네, 그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모양이 달라지면 제가 장담하는데 오답을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맞춘다. 극히 드뭅니다. 맞출 수 있었으면 이미 맞췄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5%에서 20% 내에서요. 물론 오답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몰랐던 것들 그걸 깨달으면서 맞추는 건 있겠죠. 점수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볼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그 오답 철저히 하고 제가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고 자, 여기서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풀이 과정을 보고 고친답니다. 자, 고집이 센 선생님들, 특히 가장 최상위권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공통점은 뭐냐? 내 풀이가 최고다. 지금 네 풀이는 잘못된 거다. 이걸로 바꿔라. 이게 훨씬 더 낫답니다. 근데 습관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풀이, 아무리 멋진 풀이를 알려줘도 우아! 그 다음은요. 해당 문제를 던져주면 예전 풀이로 풀기 시작합니다. 중등 때 수많은 누태 학원과 반복 학원들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한 건 풀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답을 내는 거, 끝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 친구들, 특히 상위권이다,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학원 탈출을 위해서 미친 듯이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학을 대수학, 도형 또는 뭐 함수와 대수,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나눴을 때 방정식이 강한 친구들은 모든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함수가 강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든 어떻게든 함수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답은 나옵니다. 길은 하나니까요. 정답은 나오고 해당 풀이를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맞다 틀리다 오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풀이를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해당 풀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도 비슷했거든요.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근데 한 학생을 오래 보다 보니까 2년 동안 바꾸라고 해도 바뀐 건 학생의 외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풀이는 똑같아요. 자, 대표적인 문제 제가 몇 번을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시켰던 문제인데요. 아마 브로셔 지금 나눠드린 건 조금 흐릿하게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짧고 심플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던져주면 입반 테스트를 통과하고 들어온 똑똑한 친구들이 10명 중에 5명은 그냥 막 나눕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고 식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명은 이렇게 푼 다음에 굉장히 해맑게 웃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 팔 근육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감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생각이 조금 있는 친구들 선생님 배울 때 이렇게 묶어서 푸는 거라고 배웠어요. 즉 그냥 노가다 풀이가 아니고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묶어서 푼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확연히 줄어들었죠? 자, 팔 근육 대신에 뇌 근육을 쓴 겁니다. 지름길 풀이입니다. 문제 해석을 하고 이 문제는 이런 걸 변형한 거구나 라고 깨달은 친구는 해당 문제를 푸는데 대충 1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3개월 전에 제가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고 푼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아우 고마워 얘들아. 니네는 6개월 뒤에 이 내용을 또 가르쳐도 굉장히 즐겁게 배우겠구나. VIP 고객님들이십니다. 예전에는 이걸 못 익히면 뭐라고 하고 어머님께 전화 드리고 학생한테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습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해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3가지 풀이를 설명할 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손을 들라고 합니다. 이걸로 푸신 분 5명 정도, 이걸로 푸신 분 3명 정도, 마지막 이걸로 푸신 분 1명 정도.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본인이 지금 마지막에 보여준 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보는 순간 떠올랐던 가장 자신 있는 풀이로 그냥 접근을 해라. 자,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면 그 학생의 실력은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좋아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평가할 때랑요, 누군가가 이걸 봐줄 때랑 실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랑 학생의 마인드와 머릿속이 똑같을까요? 여유 있게 그래,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서 꼼꼼히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서 풀어내자.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손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본인한테 본인이 가장 강한 풀이, 문제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풀이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본인이 빨리 맞출 수 있는 풀이가 최적의 풀이입니다. 모든 풀이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고 풀이가 길더라도 이걸 빨리 생각해내고 쭉 내려갈 수 있다. 최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 걸로 가져가되 지름길 풀이들, 자주 나오는 문제들 또는 변별로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최대한 익혀두되 아니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에서 20% 친구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풀이로 또 접근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풀리죠? 그럼 이제 그 시험은 망한 겁니다. 저도 학생들 클리닉을 어떻게 하는지, 오답을 몇 배로 하는지, 수업 때 어떤 교재, 어떤 문제로 배분을 하는지 네,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어머님들 설명회 가서 하이퍼반 맞는 선생님들, S반 맞는 선생님들, 아니 모든 선생님들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친다. 저는 결과만 적어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원생 70% 이상이 저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가 센 곳들 시험이 어려웠다. 네, 더 압도적으로 나왔었죠. 진서는 유일하게 연속 만점자가 저희 반 2명이었습니다. 만점자 4명 기준 4명 중에 4명이 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휘문 굉장히 셌죠. 재원생 전원이 1등부터 20등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경교가 어렵게 나왔을 때 개교 이래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 안 깨졌습니다. 3연속 만점자 저희 반입니다. 난이도가 평이하다, 얘들보단 쉽다. 정신여고 재원생 5명이 2등부터 15등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대부고는 다녔던 학생 가장 많이 등수가 떨어졌던 게 8등입니다. 비대치 지역 네, 거의 1등급 고정입니다. 선생님 완전 1타시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자, 아까 먼저 언급했던 여러 학원들의 제 윗반들 거기 친구들 이미 다 합격하고 빠지고요. 다원교육 올해 예비고일은 안 하시는데 우리 이창희 본부장님이 먼저 테스트 본 친구들 중에 한 5, 60명 잘하는 친구들 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친구들이 저희 반부터 다른 반까지 배분이 됩니다. 자, 중간 내신을 보기 전 입반 테스트 시즌 이 친구들은 실제 비율이 전체 100에서 30%, 50% 비율이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오신 우리 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앞에 계셨던 우리 재엽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학생들이 진단 테스트 기준 실력 또는 성적 비율이 30에서 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요. 실제 내신이 30에서 50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뭐가 진짜 큰 차이냐? 거기 있는 친구들은 최적화된 풀이, 고난도 문제들,
진짜 어렵게 1등을 위한 변별력 문제들을 연습하고요. 우리들은 뭘 연습해야 되죠? 전략화시켜서 아이고. 앞에 분들의 전부 다 공통 이야기는 뭘까요? 본인이 학생을 끼고 케어한답니다. 학생을 끼고 케어한다는 건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내고 그 학생한테 최적화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실력은 그 학생이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윗반들 친구들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점수는요. 점수는 실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시험에 임하느냐. 자, 휘문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갔을까요? 저는 휘문 친구들한테 그 친구 수준을 보고 그냥 얘기합니다. 너는 끝에 두 문제를 풀지 마. 16문제만 풀어. 선생님, 두 문제 안 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 돼요? 돼. 자, 믿고 들어간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18문제를 풀 때 이 친구들한테 시험 문제가 16문제입니다. 마지막 두 문제는 각각 5분에서 6분, 7분, 8분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 이 친구들은 대충 15분에서 20분을 법니다. 어떻게 될까요? 16문제 중에 실수 없이 꼼꼼하게 본인이 조금 오래 걸리던 풀이더라도 알고 있는 본인만의 강한 풀이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최대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실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내신은 그냥 누가 더 점수를 잘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잘 받느냐는 5%에서 20% 친구들은 무조건 전략적으로 본인이 정말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어렵다.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만점이 1등급이다. 그런 학교 없습니다. 수명 제외하고요. 네. 자, 수명은 실수냐 아니냐니까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한두 문제를 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평이하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초이스가 많이 되는 중대부고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될까요? 90대만 넘으면 1등급 거의 확정입니다. 90대라는 건 두 문제 틀리고 감점 당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중대 친구들 시험 끝나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실수했어요. 모르는 문제는 없었어요. 틀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만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뭘까요? 네, 두 문제 던지고 나머지 문제 다 못 친 친구들이 실력의 차이는 있을 정도. 실력의 차이는 있지만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요걸 해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선생이 학생에 대해서 끼고 끊임없이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멘토링일까요? 하나입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배분은 어떻게 된다, 오답은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멘토링은 하나입니다. 이 정도 수지 나오면 풀지 마. 이 풀이는 네가 잘하니까 옆에서 다른 풀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답은 너 안 돼,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겠어? 어려울 것 같은데 연습은 해볼게요. 한 연습 1주차 풀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확신하게 자신감을 줍니다. 너는 그냥 예전 풀이로 풀어. 그래도 될까요? 돼. 자, 뭐 1년차 후기, 2년차 후기 다 좋은데요. 저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 15년 전 가르친 제자들과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끊임없는 멘토링을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번 명절에도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결혼한다고 전화가 오고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축의금 계좌가 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왜 아직도 연락을 할까요? 맞습니다. 본인한테 시험 볼 때 자신감과 그리고 확실하게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실력적인 측면도 실력적인 측면이지만 본인이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등수보다 훨씬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 같죠. 약 파는 것 같고. 근데 네, 저희 반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적으로도 보여드렸고요. 선생님 왜 작년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다 지났으니까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병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원에 이창희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은서가 너 어려운 학교들 점수를 되게 잘 내니까 이번에 휘문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처했거든요. 이거 휘문반을 맡으면 내 커리어가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좀 박살이 났습니다. 네, 휘문에서 1등급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콘크리트 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미 다른 반에서 1등급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네, 16명 1등급 만드는 그 학교에서 휘문 재원생 5명 중에 1명씩은 제가 1등급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제 클래스 맞는 친구들은요. 부모님들 약간 불안한 친구들 최상위권은 안 받습니다. 오지도 않겠지만 네. 상위권인데 뭔가 불안한 친구들 시간 타임 어택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특정 단원에서 학생이 뭔가 불안하다 또는 학원에 상담할 때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저를 만나는 순간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들어가고요. 네, 질문은 데스크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